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준이 들어왔고, 경님이, 소라쌤 안녕하시고, 민쌤 안녕하세요. 현복이 누나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겨울인데도 그 전에 굉장히 건조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좀 습해졌죠. 그리고 온도도 상당히 올라가고 잠깐 이렇게 지속되는 거는 괜찮은데 또 오래 지속되면 걱정이네요. 자, 다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실 텐데, 자, 힘내고 같이 오늘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PPT 포맷을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색깔 배치를 했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처럼 파란색 바탕이 좋으신지 이게 좋으신지 제가 감이 안 오네요. 의견 주시면 또 뭐 좋은 포맷 있으면 또 수정하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게 좀 많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리뷰하고 하겠습니다. 마왕가출탕, 우리 지금 창출과 백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역시 제가 이거 어떻게 했냐면 우연히 지하철 탔는데 어떤 아가씨가 쇼핑백을 들고 있는 거예요. 쇼핑백이 들고 있는데 그 쇼핑백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 색깔을 이제 거기에 보고 색깔이 까만색과 이 베이지색을 딱 베이지색 바탕에 까만색 살짝 테두리 두르고 했더라고.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색깔 배치는. 자,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표인지는 모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마왕가출탕. 마왕가출탕은 표증에 습기가 있을 때 쓴다고 했습니다. 표에 한사가 있고 부종이 있는 경우에, 즉 특히 이 중에는 실증인데 마왕탕이 기본이다 보니까 표에 한사가 있어서 오한이 있겠죠. 오한이 있으면서 그 습기가 태호야 안녕. 습기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지가출부탕. 계지가출부탕은 계지탕의 창출이나 백출, 그 다음에 부자, 거기에 들어가는 처방인데요. 태양 중풍의 양허루안, 그러니까 이제 표의 양기가 약해가지고 한출 오풍도 하고 진액이 빠지고 양기가 부족해지면서 소변 난도 하고 그러면서 사지 미급, 진액이 빠지고 찬기운 때문에 땡기고 난이굴신 하는 그런 망양증으로 가는 그런 증상 때 이 경우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자 4g 돼 있는데요. 이재마 선생의 그 케이스를 보면 망양증의 소음인의 케이스에 보면 상당히 부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재마 선생 정도로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하루 분량인데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한약은 용량, 그러니까 이제 용량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조합, 약물이 필요하면 부족한 것도 이제 충분히 효과를 내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추위를 잘 타고 관절이 아프면서 하는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텐션을 한번 쭉쭉 올려가지고요. 이제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고 새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뉴스에 보면 내년 3, 4월쯤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백신이라는 게 독감과 다르게 금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1년 간다. 내년 연말까지는 이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드시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죠. 네. 자, 지실백출탕. 지실백출탕은 식적과 담음이 심하게 뭉쳐가지고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적취를 치료하는 그런 약제들을 보면 방향제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향제를 사용하는 것들은 당장에 금세 그리고 기체의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처럼 지실이나 천호라든지 아니면 봉출, 어혈 이런 걸 볼 때 보면 여러분들 약을 자세히 보세요. 도인, 소목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향기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왜 그러냐면 적취라든지 어혈이라는 것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 우리 조직체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부식이 향기로 흔들면 오히려 찌꺼기가 더 날리는 그런 현상이 초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이런 향기가 없고 하는 지실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합니다. 네, 천호라든지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시면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했던 게 습기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그 중에 발산하는 법이 있다. 소위 말해서 거풍습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피부, 관절, 즉 표증 부분의 습기는 발산을 통한다. 발산이라는 게 땀을 내는 것도 있겠지만 해기하는 것도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조습하는 거는 보통 건비조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소화기관에 관련해서 쓰는 거고요. 이수는 하초로 소변을 빼는 것을 이제 이수법이라고 합니다. 습기를 보는 법이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빠졌는데 습기는 한과 열이 만나서 그렇거든요. 한과 열이 만나면 한열이 있습니다. 습기에 있을 때 습기에 열이 낄 수도 있고요. 습기에 한이 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한열은 여기에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가지도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습하는 방법이 에어컨을 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를 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같이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열과 습이 만나면 찬 방법만 썼는데 찬 방법을 쓰는 거와 함께 고미의 약을 쓰는 거와 함께 따뜻한 약들도 좀 응용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생각합니다. 과거 고방, 상한론부터 시작해서 쭉 역대 의가 중에 습기를 보기 위해서 황금, 황련, 황백을 또한 많이 썼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오수유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게 황련과 부자, 황련과 건강, 물론 그런 약들이 이미 존재하죠. 건강, 황금, 황련, 인삼탕이라든지 존재하는데 그렇게 한열을 같이 보는 것들을 좀 두루두루 쓰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나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사탕 심하에 지음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심하 부분에 물이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고통스럽다. 뭔가를 덮어 쓴 것 같고, 머리에 덮어 쓴 것 같고, 어지럼증에 고통스럽다. 이때 텍사탕을 쓰는데, 텍사탕은 텍사와 백출, 텍사와 창출, 이 두 가지로 구성된 처방입니다. 어디에 쓰느냐? 분명 여기 나와 있듯이 모현, 어지럼증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습기를 보는 방법이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상중하로 나눴습니다. 발산하는 거는 상초죠. 상초죠. 조습은 크게 나누면 중초입니다. 그 다음에 리수는 하초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약은 텍사백출로 이루어진 걸 보면 중하초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기는 중하초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약재를 가지고 그렇게 정확하다 딱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림짐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위에서 형성된 습기를 봐주면서 소변을 빼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지럼증을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지럼증은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상당히 많이 오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 어디서 봤는데 한의원에서 근골격계 이런 거 빼고는 가장 빈도가 높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쪽 부분에 환자분한테 어필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지럼증은 저희 이게 또 한약 치료가 같이 병행되어야만 하는 그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함께 이런 한약을 가지고 해서 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분야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대략적인 거, 아주 대략적인 것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어지럼증이 오면 크게 구별할 게 있어요. 일단 뇌질환.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10년 정도 한의원에서 원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분이 오셔서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대략적으로 한 3명 정도 봤습니다. 많지는 않죠. 하지만 한 분은 골든타임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보냈거든요. 바로 보내서 경과가 상당히 괜찮았고요. 한 분은 하루 지나서 오셨어요. 그래도 이제 그분을 병원에 보냈는데 그분도 경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환자들에게 굉장히 나중에 퇴원하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단순히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처치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뇌질환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뇌출혈, 뇌경색, 뇌출혈, 뇌경색을 구별할 수는 없고요. 이런 질환들을 구별할 수 있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CV 체크하는 당장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개개인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짧게는 한 20-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면 배울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술기니까 배워두시는 게 좋은데 대략적으로 이게 반드시 이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시력이 흐려진다. 반드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우면서 시력이 흐려진다 하면 이상하다 생각하시고 어지러우면서 감각장애가 온다. 이것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지럼증이 오면서 구토가 나고 이명, 청력감퇴가 올 때 메니에르시 병입니다. 이거는 구별 가능합니다. 이 메니에르시 병에서 어지럼증은 확실히 환자가 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토는 꼭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명과 난청을 얘기합니다. 얘기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움직일 때 몇 초간 어지럽다. 순간적으로 하늘이 빙글빙글빙글 돌듯이 어지럽다. 이렇게 할 때에는 이석증, 양성 체위성 현운, 돌발성 체위성 현운이라고 하는 이 이석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환자분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움직일 때 요거는 이석증을 이석증도 어지럼증의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석증 한의원에서 굉장히 치료가 잘 됩니다. 겁먹지 마시고 환자분은 막 토하고 그러기도 하시거든요. 이석증 환자 중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쓰레기통 받치고 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치료가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토와 균형을 잡기 힘들면 약물 부작용 과음 의심. 술 많이 먹는 거는 눈빛 보면 압니다. 술팀이 해가지고 말도 중풍 환자인가? 아무튼 술 냄새 나고 하겠죠. 그거 말고도 식체로 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식체로. 그 다음에 고혈압 증상을 동반하는, 그러니까 뇌출혈, 뇌질환 직접적인 병은 아닌데 그 전 단계, 소위 말하면 혈압 올라가면서 아찔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고혈압성 현운입니다. 그건 일단은 조금 진정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구별해야 되고, 이 모든 것 중에 요 뇌질환만 한의원에서 보기는 조금 보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료 체계상 상위 병원에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제 이 예후라든지 이런 게 급변할 수가 있거든요. 검사도 필요하고. 자, 그래서 요것 빼고는 모든 걸 한의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알코올 중독자들 있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지럼증이 여러 원인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어느 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할까, 짬밥을 한번 굴려봤어요. 짬밥을 굴려봤는데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는 교과서적인 어떤 병기는 과연 어떨까? 제가 한 번도 어지럼증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없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의 심도 깊으신 작방을 잘하는 이런 분도 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없겠죠. 다들 제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형님, 누님들 계시네. 예. 아무튼 이제 이 병기적인데 익숙해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6년 이상이라고 해서, 1년 유급 당하신 분들을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이 병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구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을 해보니까 비위를 중간으로 해서 상하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자, 위에 간심의 이 병기는 뭔가 전부 다 흥분하는 이유입니다. 흥분해가지고 흔들리는 거죠. 간화상념이든 간양상황이든 제가 이거 구별하는 건 까먹었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이제 용어는 대충 아는 것 뿐이지. 아무튼 뭔가 굉장히 어떤 열적이고 흥분되고 상승하는 이런 어떤 병기를 얘기하고, 아까 아마 고혈압성 어지럼증 이럴 때 이제 여기 해당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음허한데 심장에 음하다 싶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여름의 장기죠. 열의 장기고 여름의 장기입니다. 이런 장기가 진액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모닥불이 그냥 활활 타는 게 아니고 갑자기 확 불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어지럽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흥분의 표현이죠. 그 관심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유막론하고 전부 다 이제 뭔가 들뜨는 듯한 이게 병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위 밑으로 가면 허쇠, 간신음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렴이 안 돼서 뿌리가 단단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생기는 이유가 어지럼증은 뭐니 해도 우리가 담음이라고 하죠. 담음이 문제입니다. 찌꺼기들 때문에 생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막혀가지고 충돌이 나고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위가 가장 이제 어지럼증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위를 중앙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상하로 너무 항진돼서 나타나느냐, 그다음 아니면은 뭔가 어떤 수렴하는 이게 부족해서 나타나느냐, 이렇게 대강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걸 다 했네.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볼까요? 해놨는 제가 언제 했지? 자, 비위 습담 부분에 보면 비위에 습담이 발생하고 울체가 된다. 제가 이제 이거를 시간이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석구 이유준 선생의 의감중마라는 책에 보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신 건 아니고 무의당 선생님께서 석곡의 처방을 가지고 쭉 분류를 해놓으셨. 책에 동의보감처럼 쫙 이제 항목에 맞게 해놨는데 거기에 어지럼과 관련된 처방을 한번 다 찾아보자.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으면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대략적인 것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경우에 활혈탕이라는 거는 지역절풍, 두현, 욕토, 수지, 연곡, 뭔가 굴신, 불능, 전부 다 이게 관절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게 이제 비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비증과 함께 어지럼증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방을 쭉 보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큰 병리는 풍한습에 의한 역절풍, 관절통 이런 거지만 여기에 비위에 습담이 끼면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가 있다.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정혈이 부족해서 장하는 힘이 약해가지고 뿌리가 약해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처방을 보면 장원탕에 치, 신허, 원정, 불충, 두현, 갑계, 경중, 목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이 보면 육종용, 구기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보충하고 수렴시켜주는 그런 처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거 담음하고 전혀 상관없죠. 뿌리 자체가 약해가지고 흔들리는 병입니다. 장정이 안 되면. 그래서 사람을 보면 까칠하면서도 뭔가 어떤 이미 우리 몸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소모된 듯한, 많이 빠져나간 듯한, 진액이 많이 빠져나간 듯한 그런 느낌을 환자에게서 받을 겁니다. 그러니 다리도 떨리고 힘이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지럽다고 하는 것도 이석증의 어지럼증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어질어질하면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도 없으면서 다리가 발발발 떨리면서 힘도 없으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처방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후세방적으로는 육미의 어떤 감이방이라든지 우기음의 감이방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구성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야 이거는? 왜
이거 안 달았어. 여기 있네요. 원래 이렇게 딱 나와야 돼.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간기탕이라고, 여기 일단은 제가 분류를 간신부위 해놨는데, 기울, 경계로 해가지고 전기신이, 우리 이제 스트레스를 되게 받고, 뭔가 그걸로 깜짝깜짝 놀래요. 화가 나면서도 신경이 예민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전기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담음이 아닙니다. 뭔가 어떤 기운 자체가 울체가 됐는데 이 울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럴 때 흔들리는 겁니다. 기운이, 전기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담음이 아니기 때문에 향부자, 원지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풀어주면서 좀 진정시키는, 원지는 머리의 습담을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련된 이 방법이 이런 방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처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거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다 공개하면 이거 한다고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소개시켜드리고, 다 분류했다는 거 참 시간이 많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세 가면 이걸로 이제 아무리 그 소문학회 공부도 하고 작방을 한다고 해서 그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그래도 임상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거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자음건비탕 상당히 많이 쓰는 처방인데, 여기 설명해 보면 여기 이제 청강의감이라 돼 있지만 청강의감 처방이 아닙니다. 청강의감 선생님, 김정재 선생님이 이게 얼마나 좋으면, 자음건비탕이 얼마나 좋으면, 원래는 자기가 다 이제 웬만한 처방들을 다 자기에 맞도록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으면 원방을 본방으로 이렇게 해놨죠. 얼마나 좋으면, 자,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지허약하고 노모상력, 그러니까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거죠. 마음을 졸이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졸아듭니다. 그죠? 마음을 졸이면 입도 마르고, 피가 졸아들면서 입도 마르고 해서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혈허유화라고 합니다. 혈이 부족해지면서 화가 생긴다. 혈허유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이 신경을 써가지고 마음 소가리를 하고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입이 마르고 이 허혈이 뜨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지황, 작약, 맹문동, 천궁, 당귀 들어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얼마나 마음을 많이 졸였는가 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정충도 있고 현운도 있고 하는 거 보면 마음을 자꾸 졸이는데, 졸일 때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합니다. 그죠? 자꾸 마음을 졸이는데 옆에 남편이 눈치가 없어요. 남자가 좀 눈치가 있어야지. 부인은 지금 어떻게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밥 안 먹는다고 짜증, 니 왜 밥 안 먹노? 뭐 이런 식의 자꾸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면 먹기 싫은데 한 숟가락 먹고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체합니다. 아니면은 시험, 이런 우리 고부간의 갈등, 절대로 조장하면 안 됩니다만, 과거에, 요즘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남편 눈치 보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밥 먹으면 바로 체합니다. 자식은 속을 끓이지요. 시어머니 눈치 보이지요. 남편은 허구하면 술 퍼먹고 와가지고 괴롭히죠. 그럴 때 체하고 하면 순간적으로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백출, 귤피, 반화 써야 되겠죠. 인삼도 써야 되겠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기운도 소모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당장 써야 되지만 요것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마음을 졸이고 예, 다 타버린 이 피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보충해야죠. 그래서 이 자음건비탕이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이름도 이제 자음건비탕입니다. 이렇게 되었죠. 요게 이제 어지럼증이, 그래서 어지럼증에 과거에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마음 졸이는 사람, 있지요. 있죠. 하지만 과거만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회가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요즘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 집안에 틀어박혀서 먹고만 있고 그러죠. 그런데 자영업 하신다거나 우리같이 자영업 하고 이러면 힘든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또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자원건비탕이 쓸 수도 있다라는 거 하고 콕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후세방, 작방할 좀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한테 하나 또 투척을 합니다. 자, 청운화담탕.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머리를 맑히면서 담을 화하게 하는 처방이다. 풍화담, 현운. 자, 이거는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지럼증이 갑자기 엄청 심하게 어지럽다. 자, 어떻게? 어지럼증이 갑자기 엄청 심하게 어지럽다. 갑자기. 근데 이제 뭐, 이게 중풍으로도 쓸 수 있는데, 갑자기 찌꺼기가, 습담이 확 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풍화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약을 보면 진피, 반화, 복력, 지실, 백출, 황금, 남성, 방풍, 감초, 황련 이런 거 썼죠. 당장 지금 진정을 시키고 맑히고 소통시키는 걸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청운화담탕 추천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강활이라든지 천궁이라든지 이런 거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부자를 하나 썼으면 좋겠어요. 풍이라는 거 오늘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럴 때 자, 같이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처방인 반하백출 천마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청강위감에서는 가미를 해서 반하백출 천마탕, 그래서 가미 하출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이 처방이 아니더라도 반하백출 천마탕, 반하백출 복령 귤피 인삼 환기, 이제 사람이 약하면서도 습담이 뜨는 거예요. 기운이 약하면서도 힘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공매와 같이 평소에 위가 약한 사람이, 기운도 없고 약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탁 벌어진 거예요. 음식을 잘못 먹든지 신경을 쓰다가 음식을 탁 잘못 먹든지, 그때 어지럽다고 할 때는, 사람이 약하고 할 때는 이런 식의 반하백출 천마탕의 처방들을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하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일어날 때 어지럽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것도 실은 전부 다 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그것만 잘 처리하면 되는데 그래도 실제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기 같은 걸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암침 같은 데 보면 어지럽다고 할 때 패전격, 거꾸로 되어 있는 패전격을 쓰죠. 그것처럼 이 어지럽고 할 때 환기를 군제로 하면서도 뭐 진피복령, 반하, 인삼, 뭐 숙장도 쓸 수 있고요. 뭐 이런 등의 약재들이 들어갑니다. 꼭 이 약재를 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환기를 군제로 쓸 수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환기할 때 주의하라는, 끊기나요? 자, hello everybody. 그런가? 끊기나? 지금 제한테는
접속이 괜찮다고 돼 있는데 혹시 채팅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뭐 소라쌤은 밑에 층에 누가 와이파이를 쓰는가 봅니다. 잡아내십시오. 색출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택사탕이라는 거는, 그럼 택사탕 얘기하고 가야죠. 이 뭐 한참 재미 붙이다가. 자, 그러면 이제 이 택사탕이라는 거는, 이 담음을 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죠. 반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즉, 기체가 없습니다. 사람이 긴장돼 있지가 않습니다. 뭔가 흐리멍텅하게 습기죠. 버퍼링 그 밑에 층에 한번 진짜 한번 조사를 한번 들어가야 되겠네. 누가 내 와이파이를 써?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택사탕이라는 거는 이 기체를 보는 그 약재가 없거든요. 그 상황은 사람이 흐리멍텅하고, 예. 그렇죠. 환기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중초에 문제가 있을 때 못 쓴다. 주의하라라고 했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환기는, 기운은 없고, 환기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환기를 쓰면서도 피치 못하게 진피, 반화, 뭐 이런 걸 사인, 향부자 이런 걸 같이 쓰는 겁니다. 환기를 안 쓸 수는 없어요. 기운이 약하고 들어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처방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위가 안 좋을 때는 주의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택사탕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면 남자 40세 머리와 눈이 무엇을 덮어 쓴 것처럼 마냥 어지럽고 온종일 침침한 것이 구름 속에 들어있는 기분이 든다고 한다. 어떤 순간에 확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순간에 확 어지럽다고 하면 기운이 갑자기 막힌다든지 그런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쪽 눈이 개슴츠레하게, 그죠? 뭔가 딱 막혀가지고 양미간이 좀 구부러지고 구겨지고 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양손이 덜덜 떨려서 연필로 글씨를 쓸 수가 없다. 뭐 떨릴 수도 있고 안 떨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했는데 안 돼서 왔는데 여기 보면 그 중국 처방들을 보면 최근의 경향이 우리나라는 좀 환자의 기존의 어떤 소변, 대변 뭐 여러 가지를 좀 꼼꼼하게 해서 그 증상을 가지고 좀 다양하게 분석을 내는 경향으로 좀 가는 것 같고 중국은 오히려 환자의 어떤 그 주소증에다가 이 설과 맥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둘 다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뭐 대소변이 다 빠진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재마 선생님 특히 보면 대소변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겼는데 다른 사람 모르겠고 환자도 물론 합니다만 제가 제 거를 살펴보면 똥, 오줌, 잠 되게 중요합니다. 소화, 이 수면, 식사, 소변, 대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택사 백추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 나가나 한번 볼까요? 처음 복용할 때는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처방은 약물이 2가지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 보였는데 결국 그러하군요라고 환자와 가족이 얘기했습니다. 깊이 이제 의사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다시 복용시켰는데 한 사발 들이키고는 얼마 되지 않아 몸 전체와 가슴부터 등까지 점점 땀이 난, 이게 제가 환자들을 보면 요때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땀이 좀 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여기 땀 내는 약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영위순환이 딱 되는 겁니다. 발바닥에 땀이 난다 하는 거는
그것도 확 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약간 나는. 그리고는 본인 스스로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상쾌해지면서 몸도 경쾌하게 되는 것을 느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게 이 처방이 아닌가 보네.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메니에르병 케이스도 있네요. 남자 57세 환자는 주위와 자신이 회전하는 느낌이 있고 반복해서 발작한 지가 7일이다. 아울러 머리가 무겁고 이명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오심, 구토를 동반하여 때로 수평성의 안구진탕이 있다. 설질은 담홍하고 태백, 후니, 맥현활해로 했는데 텍사백출. 사실은 오심, 구토, 흉민 있으면 반하를 써야 됩니다. 네, 제가 이미 이런 경우를 이거 텍사 70g, 백주 30g 써도 되지만 반하를 써야 됩니다. 회전한다, 반하를 써야 됩니다. 저 케이스 많습니다. 예, 말을 더듬네. 케이스 많습니다. 이 반하 안 쓰면은 텍사탕도 됩니다, 여러분. 네,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메니에르병, 이분의 경험도 한번 제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메니에르병의 대용량의 텍사탕을 사용해서 모두 41회를 치료하였는데 36회에는 완치, 5회에는 호전, 무효가 1회 있었다. 여기 있네. 만약 구토가 극렬한 자는 강반하 15g 갈 수 있다. 내가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순수하게 저의 임상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반하만 하지 말고 복령 반하 귤피, 복령 반하, 그렇지. 복령 반하 귤피 같이 넣어야지. 오케이? 자, 형님들, 누님들 그렇게 하시면 예, 괜찮을 겁니다. 자, 이제 염계출감탕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처방 꼭 알아두십시오. 유명한 처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이제 한의사분들 사이에서는 어지럼증을 치료하는데 첫 번째 약이다라고도 알기도 하시지만,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치료를 하는데, 제가 그거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제가 설명을 잘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연계출감탕, 복령, 육계, 백출감초 이 네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약입니다. 자, 복령과 백출이 있는 거 보면은 중초의 어떤 습기, 수음, 습담 이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육계는 일단 표를 보는 약이다. 계지인데 제가 6개라 썼습니다. 계지입니다. 이 계지라는 걸 보면 뭔가 어떤 표에, 양기의 어떤 표에 문제가 있다. 한사가 들어왔든지 뭔가 아무튼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습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막혀 있고 겉에는 차가지고 위축되어 들어오면 기운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뜹니다. 왜? 중간이 막혀 있으니까. 중간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밑에 살펴보겠지만 중초에 문제가 생겼어요. 환자가. 꼭 복령 백주를 꼭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귤피도 좋고요. 사인도 좋고 다 좋습니다. 중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겉에 약간 찬 기운이 있어요. 아니면 내 어떤 마음 자체가 오그라들었어요. 뭔가 긴장할 상황이 됐어요. 긴장할 상황이 되니까 중앙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못 내려가는데 어디가 중간에 막혀 있죠. 위로 확 뜹니다. 그거를 상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상황이 연계출감탕의 상황입니다. 제가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이제 조문을 보겠습니다. 369. 얼마나 중요하면 369조입니다. 참, 제가 붙인 거 아닙니다. 네.
자, 산에 약토 약하 후에 토하고 설사를 시켰어요. 토했다는 말은 이 환자가 지금 뭔가 위인데도 당장에 좀 토해버리면, 상초로 토해버리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중초에 문제가 있다고 위에 문제가 있다고 다 토하는 건 아니죠. 토법을 좀 빨리 좀 이렇게 상부로 토해내는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위로 뜨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래쪽에서 지금 열이 이미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 조열이 되기 전에 빨리 합법을 쓰자 해서 합법을 썼습니다. 이처럼 토하, 상부, 상초, 상부로 하부로 하는 이런 약을 썼는데, 그래가지고는 뭐 어떻게 되느냐? 심하 영만. 뭐 영만이라 해서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심하가 뭔가 답답하니, 거꾸로 된 것 같이 답답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심하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심하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이 사람이 왜 토법과 합법을 썼겠습니까? 양명경의 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양명경. 근데 이제 초반에는 토법은 양명경인데 토해버리면 될 거라 생각했고, 양명경에 조열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합법을 쓰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올시다. 이런 표현 너무 아재인가요?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자, 심하영만. 그래서 심하영만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되는 게 뭡니까? 기상충흉, 기즉두현. 자꾸 기운이 뭔가 상충돼서 땀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역상하는 듯한, 요런 어떤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충흉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어날 때 머리 위로 일어나는 그 중력의 어떤 그 중력이 우리 그 진액들을 전부 다 당기고 있죠? 그때 일어날 때 이 우리 인체에서 자연스럽게 머리로 쑥 보내줘야 됩니다. 생기가 자연스럽게 상승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즉두현도 중초가 막혀가지고 아래로 잘 못 내려가다 보니까 위로도 제대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뭐 좀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다 이런 환자들 오면 일단 소화제 주고 보십시오. 소화제 주고 약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으면 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러 사정상 안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맥침긴하고 발한즉 동경. 지금 표에 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표에 병이 있는 것 같지만 이 표에 병이 없어요. 중초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상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잘못해서 상충이 표의 어떤 지금 긴장으로 인한 그 병인 줄 알고 발한을 시켰는데 어떻게 됩니까? 발한을 시키면 양기가 쇠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더 확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위진진요자. 갑자기 긴장이 확 되니까 우리 기운이 어떻게 될까요? 와, 안에서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우질우질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일단은 중초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양기가 약해져서 위축이 되는 상황이다. 흔들흔들 떨리고 양기를 펼쳐줘야 된다. 그러면서 뭔가 상충하는 거를 이 감초라는 걸로 살짝 좀 진정을 시키자. 요 의미가 이제 영계출감탕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방극에 보면 뭐 개도 있다, 상충이 있다, 어지럽다, 소변분리가 있다. 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안 됩니다. 소변분리가 있냐 없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소변분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상초에서 하초로 기운이 못 내려가요. 그럼 하초는 어떻게 될까요? 차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분리가 나타나는 거지, 소변분리가 꼭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변분리가 있을 때에는 백출과 함께 하초가 이미 차져 있거든요. 부자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빠릅니다. 자, 변기봉 한번 볼까요? 변기 보면
비위양허, 정음심하. 여기 보면 정음심하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증은 심하, 영만, 여기 심하가 답답하고 중흉하고 어지럽고 진진요자. 이건 나도 쓰겠다. 자, 부증, 단기, 심계, 천해, 구토, 청수, 남년 되어 있습니다. 천해도 이제 상충하니까 여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약재를 꼭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든 안으로 긴장되어 있는 것을 펼치면 됩니다. 인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삼만 쓰면 흔들리는 경우에 향기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복령, 백출, 귤피, 반화와 함께 쓰면 쓸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통해주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중초에 출이 있고 하지만 또 택사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사인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초 수습하고 표한으로 기운이 하기가 안 돼서 상충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쯔무라에서 설명을 잘 해놓은 이쁜 그림이 있습니다. 두통. 일본어 제가 잘 읽네요. 요양감소, 동계, 식절, 뭐야, 이거. 이 멤버 중에, 우리 식구 중에, 이 일본어를 동시통역, 이 원어민처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계속 요거 보기에 되면 뭐 같은데, 요거는 입 돼 있는 거는 기립성 현웅인 것 같고, 발작성 어지럼증 같고요. 두통, 신체 동요감, 신경질, 그래요. 이거 혹시 우리 동시통역, 한 번씩, 그렇네. 여기 연결되는 게 한 번씩 노란색이 될 때가 있네. 자, 아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자, 이 비슷한 처방을 좀 볼까요? 계지가게탕. 계지가게탕은 보면 본방과 연계출감탕은 모두 기상충용 한데 사용하는데 계지가게탕은 계지탕에다가 계지를 더 가해서 쓰는 거죠. 여기와 차이는 뭡니까? 중초를 보는 약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그러다 보면은 연계출감탕은 계지가게탕은 심량, 즉 계지가 주 포인트니까 심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긴장으로 인해서 상력하는 거예요. 긴장으로 인해서. 그게 주 포인트고, 연계출감탕은 긴장이 심한 건 아닌데, 긴장이 없는 건 아닌데, 중초 습기로 인해 가지고 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기가.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지가게탕은 중초에 소화기계에 문제가 있는 계지가게탕은 소화기가 문제가 없고 겉에 찬 기운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연계출감탕은 중초의 문제,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조탕도 이제 이 수음이죠. 십조탕은 수음인데 둘 다 단기, 두목, 현훈, 심화, 비만, 해수, 환기 쓸 수 있지만은 십조탕은 실제로 여기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여기. 엑스레이 찍으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상이 극렬합니다. 약제 자체가 극렬한 약이기 때문에 실제 뭐 어지럽다고 하면 일반적인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이 재미난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중국의 유도주 교수라고 상당히 유명한 상한론에 대한 대가입니다. 다른 병도 굉장히 많이 치료하셨지만 이분의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도주 교수는 연계출감탕의 병리를 수기상충이라고 여겼다고 분명하죠. 그래서 심계, 흉민, 단기를 동반한다. 심계, 흉민, 단기를 동반한다. 상충을 이렇게 표현한 거. 망색은, 면색은 검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에 광대뼈, 볼, 콧대, 입술 주위, 아래턱 혹은 피부 육 외에 비슷한 색깔의 흑반이 나타나요. 안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상충하는 증후가 있어서 심하에서
흉인으로 상충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뭔가 상충하는 느낌이 들고, 가슴이 그득한 것은 야간에 심하고, 찬 기운이 만나면 더 심하면 인후 분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치 무엇에 막힌 것 같다. 왜 그렇죠? 중초가 막혀서 그래요. 역류성 식도요. 누우면 문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찬 기운에 의해서 긴장이 되면 그렇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긴장이 돼서 상충이 되면 이런 데 자극이 되죠. 인후 분리가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심계는 아침에 일어날 때와 밤에 누울 때 음식을 먹은 후에 많이 발생한다. 즉 위가 안 좋은 겁니다. 숨이 가쁘다. 움직이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호흡이 불리하며 심하면 식은땀이 저절로 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만약에 담이 많으면, 그래서 이제 유도주 교수는 이진탕을 합방하기도 하고 택사를 가하기도 하며 결대맥이 있을 때에는 이 심장 쪽에 관련해서도 이걸 주약으로 쓰기 때문에 오미자를 가하기도 하고, 습담 때문이면 의인도 가하기도 하고, 경계정충이면 용골머리도 가해서 쓰는 아주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다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주 교수의 의안을 보면은 심장병에 상당히 많이 응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자 42세에 형체가 뚱뚱하다. 관심병이 있고, 여기 관심병이란 건, 나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이제, 이런,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이 심장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근경색이 있어서 입원하였다. 42살에, 아이고, 3개월이 넘게 치료해서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금, 심흉, 동통, 아파요. 심계, 이 동통이란 건 뭔가 기운이 막힌다는 뜻이죠. 심계, 단기, 호흡이 가빠가지고 뭔가 이 기운이 잘 안 내려갑니다. 저녁 늦게 발작하는 경우가 많고, 발작할 때마다 스스로 기가 인으로 상충하는 느낌이 든다. 뭔가 지금 이 흉부 쪽에 기운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숨이 탁탁 막히는 느낌도 나고, 그 기가 막혔을 때 전신에서 냉한이 흐르고, 뭐 좀 춥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수가 있죠. 바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게 불안이에요. 불안. 공포 불안. 상당히 뭔가 위축이 된 듯한 느낌이죠. 여기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겠죠. 네. 아마 이 사람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화기라든지 이런 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긴장이 돼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계출감탕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결대맥 추위를 타는 것 때문에 부자 6개를 가해서 쓰기도 했고요. 심계 기단이 남았을 때에는 당삼, 인삼, 오미자를 가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뇨증에도 이제 기침하면 유뇨하는 경우, 여성분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좀 계시죠. 여자 35세에 네 번째 아이, 참 이 애국자입니다. 아니지. 중국에서는 애국자가 아니죠. 중국에서는 요즘에 한 명 놓을까 말까 한다던데, 네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산후에 한사에 감수되어 기침이 발생했는데, 산후는 다 지금 모공이 열려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기침이 발생했는데 한 달이 남짓 되자 기침할 때 소변이 방울방울 나왔다. 자, 이게 뭡니까? 새어나가는 거죠. 새어나가는 거. 네. 우리가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헐거워진 거예요. 밑에가. 하초가 지금 심방광이 헐거워진 겁니다. 자, 그러면 심방광의 문제가 헐거워졌을 때에는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 심방광을 많이 소모해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굉장히 에너제틱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다이나믹하고 성질 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초가 약해질 수 있죠. 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자꾸 소모하고 흔들고 활동하는 거다 보니까 이 심방광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심방광을 잡아주는 그런 처방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한 제가 이제 임상에서 보는 경우는
중초가 막혀가지고 상초의 기운이 하초로 못 내려올 때 하초는 자연스럽게 차가워집니다. 요럴 때 이제 신의 문제, 신방광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럴 때는 자, 여기 보면 소변이 방울방울 나온다고 하는 거는 신방광이 허하다. 아래쪽이 하초가 허하다. 그 다음에 야간에 기침이 심하다. 기침이라는 거는 상부로 자꾸 기운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이 더욱 많다. 자, 위로는 상부가 되고 아래로는 자꾸 허해지는 거예요. 힘이 풀어지고. 이유가 뭘까? 아, 중초에 문제가 있구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왔으면 반드시 물어보고 복진도 해보고 여차저차해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연계출감탕을 사용했고요. 세점 다 나왔다는 겁니다. 여때 부자를 쓰면 더 좋다. 누시누엄이다. 보장한다.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여자 50세 어지럽고 심하 부위가 그득하고 답답하면 숨이 짧고 한숨을 잘 쉬며 등 부위가 차가워. 이런 분들이 있죠. 등 부위가 차가워. 여름철 심한 더위에도 등에서 털옷을 떼지 못하는 것이 이미 7년이나 되었다. 여러 번 제가 이 환자 봤는데요. 이런 환자들.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던가요? 저는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이거다라고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100%를 다 얘기해 주겠습니까? 저의 경험만 얘기해 드리면 등이 시리다. 식체입니다. 식체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다는 거는 표의 양기가 강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백출, 복령, 계지. 감초는 원리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소화기 치료하는 거와 계지. 얼마나 좋습니까? 딱 요 경우에 좋습니다. 정신 상태는 양호하고 체질은 살이 쪘으며 얼굴색은 어둡다. 복부는 부드럽고 눌러도 통증이 없으며 다리에 약간 부종이 있다. 봐봐, 부종이 있는데 이 중초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든 분들은 다 저의 스승이고 저의 위대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재미로 한번 해봤습니다.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연계출감탕을 썼다. 자, 이 연계출감탕 의미 아시겠죠? 하나 더 있다. 이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유명하신 기릭동동 선생님이 한 여자가 안전뱅이가 되었다. 재반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었다. 선생이 진찰하였는데 몸의 살들이 벌떡거리며 떨렸고 상기가 특히 심했다.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뱅이 하초가 완전히 지금 자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거 뭐야? 자, 우리 여기 배꼽이고요. 하초입니다. 다리. 자, 하초가 완전히 식었어요. 식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아예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는 게 어딥니까? 몸에 살들이 벌떡벌떡 떨린다. 상부에 지금 뭔가 자꾸 기운이 이렇게 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밑에는 막히고 위로는 뜬다. 중초가 막힌 거예요. 중초가 막혀가지고 기운이 아래로 못 내려가고 위로만 자꾸 껄떡껄떡 대고 있는 거예요. 자, 연계출감탕을 썼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에는 그런 설명이 없는데 이 병리를 잘 알고 계시면 처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연계출감탕은 저는 저처럼 해설을 하시는 분을 잘 못 봤어요. 그죠? 아마 이제 연계출감탕 저처럼 해석을 하셔야 될걸요. 네, 자랑도 좀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앉아서 소변을 24차례 보더니 호련히 일어나서 생활할 수 있었다. 이거 마치 이 글은 24차례, 하루에 24차례에서 안전뱅이가 되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24차례라고 하니, 얼마나 소변이 안에 습기가 얼마나 꽉 찼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렇게만, 저의 경험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하루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치료를 하다 보면은 될 텐데, 그죠? 그리고 안전뱅이가 완전히 구축이 된, 근육이 완전히 구축이 된 그런 경우는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 자, 이제, 이 연계출감통 얘기 많이 했다, 그죠? 그 외에 실은 많아요. 현운, 폐위, 해천, 구토, 변비, 설사, 소갈, 경계, 관절염, 백대야, 눈, 뭐, 많습니다. 엄청나게 케이스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병리가 뭐다? 중초가 막히면서 상부로 기운이 뜨고 하초는 식어간다. Everybody, 중초가 막히고 하초는 식어가면서 상부로 기운이 자꾸 상충되는 경우다. 알겠죠? 요 병리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명랑음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와다 토카쿠 맞습니까? 여기 저희 식구 중에 네이티드 스피커가 있는데 이 반응을 안 해주시네. 내 성함은 내가 차마 공개할 수는 없고 네이티드 스피커가 이 와다 토카쿠 맞습니까? 예.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이분은 이 명랑음이란 처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는 처방이냐면 안과 처방이고 여러 가지에 쓰는데 망막, 박리, 녹내장 등에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계출감탕에다가 차전자 뭐 물을 빼는 약이죠. 물을 빼는 약입니다. 세신, 표를 보는 약입니다. 이 표를 보는데 안에 있는 습기를 보면서 표를 보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황련, 습기를 보면서도 열을 보는 약이죠. 그 다음에 눈 같은데 충혈되는데 황련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국도 이제 위에 상부에 떠 있는 어떤 열과 이런 걸 풍열을 보는 거죠. 즉 상부로 지금 뭔가 이제 눈병이라는 게 이 사람이 봤을 때 상부로 뭐 상충해서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계출감탕이지. 이게 딱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연기출감탕으로 조금 부족하니, 습기도 좀 빼고, 표도 좀 더 보고, 상부의 어떤 열감도 좀 더 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계출감탕, 아니지. 복령, 백출, 육계, 감초에다가 차전자, 세신, 황련 이렇게 해서 명랑음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처방 같아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야, 이 시간이 이렇게 갈 줄 몰랐네. 개지거개가 오늘 저 진무탕하고 준비 다 해왔는데 진무탕 여러분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이 진무탕을 하면 뒤에 중풍도 자, 진무탕은 다음에 합시다. 이 개지거개가 영출탕은 진무탕을 가기 위한 전초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옆에 남겨두고 참 뒤에 내가 준비 많이 했는데 진무탕 준비 많이 했는데 자, 오늘 다음에 하고요. 자,